뛴다. 네. 그러면은 직접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덥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재밌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모든 물건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네. 그걸 하나하나 다루는 방법이 다 방식이 달랐고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느낌을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디폴이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넘어지는 때는 네. 저희가 직접 몸을 이제 바닥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이 하시는 걸 보고 똑같이 해도 아무리 똑같이 해도 소리가 처음엔 안 나서 계속 연습도 해보고 막 했는데 이제 저만의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그렇게 하나씩 완성돼가는 게 있으면 되게 재밌고, 저희는 음악도 없고 이펙트가 없는 상황에서 폴리로만 이제 뭐 1시간이 됐든 작품 하나를 채워나가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걸 다 채우고 나서 들었을 때도 와 되게 잘했다라고 느낄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작업한 건 보러 가시죠? 네, 드라마가 됐든 OTT가 됐든 네. 전편을 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녹음했던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나는 거나 이런 건 어떻게 들릴까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질 때 많이 해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건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좀 쓰시는 편인가요? 제가 처음에 저도 영화를 많이 보면서 저도 모르게 쌓여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행동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건 아예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작품들, 이제 비슷하게 나온, 예를 들어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종이를 넘기는 장면들을 막 영화든 드라마들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찾아보고 마지막에 포인트가 이렇게 가고 넘길 네. 때는 어떤 느낌의 소리가 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똑같이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계속해서 혼자 찾아보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요새 여름이잖아요.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한데 폴리 녹음을 하다가 좀 땀도 많이 나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옷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서 가는 편인가요? 그렇죠. 여름이다 보니까 일단 폴리 부스 안에서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 소리도 들어가고 하니까, 물론 작업 이제 녹음하기 전에는 틀어놓지만 그래도 네. 금방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땀도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폴리룸에서 이제 막 액션 영화 같은 거 하면 막 바닥에서 뭔가 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러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도 항상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출퇴근할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가고. 그럼 땀에 범벅이 돼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발 녹음을 하는데 네. 막 뛴다. 네. 그러면은 직접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덥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해도 되겠는데요? 또 그럴 때는 막 뛰는 장면 같은 거 하면은 또 숨소리가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또 숨을 요령껏 쉬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려고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소리를 최대한 좀 안 들어가게 하고. 맞아요. 수건도 좀 준비해서 가나요? 저 수건도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물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장면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저 욕조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다 물을 높이 받아놓고 이제 저희가 그 물을 쳐내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다 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에 다 젖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건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많이 젖고 해서 옷을 많이 갖고 다니죠, 항상.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컵 같은 거 내려놓을 때도 이런 것도 소리도 신경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처음 보는 물건이나 네. 처음 보는 재질의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꼭 한 번씩 이렇게 때려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때려봐요? 한 번씩 때려보고,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왜냐면은 제가 이 물건이 어떤 소리인지 모르면은 영상에 나왔을 때도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다 계속 기억해 놓으려고 다 만져보는 것도 있고, 네. 길을 가다가 앞 사람이랑 똑같이 걷는다던가, 앞 사람이랑 뭐 똑같이 박자도 맞추고 그 느낌도 따라하면서 걷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씩 막 때려보고 이거 좀 사고 싶은데 가져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찾아보기도 하고. 네. 회사 준비를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저는 일단 레코드 팩토리라는 기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최종 과제가 1분 정도 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제였고, 네.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도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학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 고민들을 하면서 일단 쌓여왔던 거를 가지고 수료를 하고 나서도 제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서 뭐 조금 편집을 해서 제가 거기다가 사운드를 입혀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력서를 많이 넣었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네, 수료를 하고 나서. 영화랑 드라마 쪽에만 아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네, 맞아요. 게임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네. 딱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된 곳들이 나오면은 이 분야 여기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곳들은 넣었었던 것 같아요. 폴리 아티스트로 지금 들어가셨는데 면접 과정에서 어떤 걸 좀 물어보는 편인가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거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냐, 좋아하냐가 항상 주된 질문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나 드라마를 당연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사운드가 왜 중요하냐라고 여쭤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뭐 작게나마 뭐 독립영화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느꼈었지만 제가 이제 연출을 하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임팩트가 없다? 뭔가 느낌이 좀 부족하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사운드를 채워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회사 면접은 몇 번 정도 보셨나요? 저는 한 3번 정도 세 했던 번? 것 같아요. 다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비슷비슷. 네,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좀 버티기 힘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드라마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드라마 하더라도 보통 짧게는 요즘에 12부작짜리도 있고 예. 16부작짜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매일 가서 매일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재미없다고 느끼면은 일을 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네. 연출적으로 좋겠다. 사운드가 어떤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까지도 그게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재미없으면 일하는 것 자체가 재미지 않을 재미없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폴리 아티스트로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아티스트로서만 계속 거의 1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는 에디팅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녹음을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편집을 거쳐서 나가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편집까지도 제가 건드려 보고 할 줄 알아야 녹음할 때도 편집이 편하게끔 제가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편집 과정에서 들어봤을 때랑 녹음을 할 때랑은 또 아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팅도 좀 네. 해봐야 되겠다. 예, 저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처음에 만들어서 가져가면 선생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몰랐었는데 네.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어.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랑도 잘 지냈어서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서로의 것들을 보기도 하고 네네. 서로 이제 또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이게 사운드가 사실 정답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혼자서 생각하면은 제 고집으로만 할 수도 있는데 맞죠. 다양한 것들을 들으면은 내가 놓쳤던 부분은 이런 것들이구나를 또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원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 같은 것도 적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들도 다 많이 봐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력서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일단 찝어주시는 걸 거의 위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신 해주거나 뭐 그러시는 건 없었었고 그냥 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게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 아니면 그런 식으로만 그냥 뭐 포인트적인 힌트를 주신 것만 있었지 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긴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면접 볼 때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와서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다. 네. 이거를 만들었다고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느끼진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원에서 배웠다고 얘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했구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했는지를 더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운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배웠다고는 하지만 처음이었잖아요, 거의. 네.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운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려웠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볼 때면 여기서는 이런 소리가 나고 여기서는 이런 소리가 나구나를 뭐 생각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 네. 직접 해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는 어떤 식으로 느낌을 더 주고 그러니까 같은 소리라도 조금씩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네. 없는 부분에서 채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에 힘을 빼야 어디가 더 힘이 져지고 어느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지 그런 연출적인 부분들이 생각하는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학원 가서는 사운드를 뭐 폴리도 당연히 하겠지만 없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는 편인가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유료로 구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같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맞는 샘플들을 찾아서 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르게 디자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운동화도 좀 종류별로 있는 것 같고 뭐 여자 힐들도 좀 몇 가지 있고. 그럼 힐 같은 거 녹음할 때는 어떻게 좀 최대한 사뿐사뿐 밟는 편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남자의 구두는 또 남자니까 묵직하게 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죠. 여자 발소리는 보통 여자분이 나는 힐 소리보다 제가 그냥 걸으면은 되게 둔탁하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가볍게 딛는 연습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접 힐을 신으시나요? 그렇죠. 260까지 나온다고 260, 70 정도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다행히 60이라서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이 크면은 약간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걸 녹음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신발들은 뒤에를 뜯어놓기도 하거든요. 발이 안 들어가서. 보통은 근데 딱 맞게 신고 하는 게 소리 내기도 편하고 네. 더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싱크를 맞추는 것도 힘 조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힘이 들면은 아무래도 숨소리도 그렇죠. 숨소리 참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그냥 악착같이 참아야 됩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네, 하다가.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가 아니면 폴리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건 조금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있을까요? 전 폴리 아티스트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일로 하게 됐을 때 분명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고 네. 이런 물건은 어떤 소리가 나고 그냥 그런 것들에 관심이 더 있으면은 이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폴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박민우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